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바로 최현덕의 성공 전략, 오늘도 바로 함께 해보시죠. 오늘도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 오후장 전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종목으로 오늘 수익 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성공 전략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연준, IMF, 월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금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일단 이 한 목소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 어제 미증시가 좀 쉬었던 부분, 또 우리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어제 이제 매파 의원이 금리 인상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쉬고 있는 건데 여전히 지금 연준이나 IMF 월가에서는 다 금리 인하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거 없다. 그냥 지금까지 어떤 미증시 반등에 있어서 좀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미증시가 이틀 동안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 어떤 반등에 대한 필요감이 있던 찰나에 어떤 그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네. 마침 어제 매파 의원이 지금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건데 그렇죠. 금리 인상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만약에 이제 인플레 데이터가 올라간다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걸 핑계거리 삼아 이제 약간 어떤 조정이 나온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뭐 연준 같은 경우도 뭐 파월 의장부터 그러니까 연준의 1인자인 파월 의장부터 그렇죠. 2인자인 매파 이 카시카 2인자인 윌리엄스 그렇죠. 총재까지도 네. 결국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했고 이 IMF 총재 같은 경우도 인플레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박힌 총재 같은 경우도 수요 억제 낚아난다고 얘기했고 이 월가를 대표하는 또 뭐 그 대표자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 초대형 헤지펀드 사타델 CEO 같은 경우도 늦어도 12월엔 인하할 것이다. 결국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연내에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9월에 하냐 12월 달에 하냐 또는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이야기인데 시장은 일단 연내에 금리 인하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안도를 좀 하는 거고 금리 인상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지난주였죠. 금리 인상 없다고 해서 안심했던 건데 매파 의원이 또 금리 인상 얘기하다 보니까는 살짝 주춤한 건데 결국 이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한 몫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금리에 대해선 너무 우려하지 말고 이번 주에 이제 실업투표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있고요. 그것만 또 잘 맞아 떨어준다고 한다면은 네. 정말 강한 5월 장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큰 우려할 거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카시카리 연준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이야기에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네. 우리 최현덕 매니저는 걱정 말자. 결국 연준과 IMF, 월가 모두 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목소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공 전략도 함께 열어보시죠. 네. 네, 금리 인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금리 인하에는 바이오와 반도체를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식 같은 건데 네. 사실 주식에는 공식이 없습니다만 이 금리 인하 시점에는 성장주가 잘 가게 돼 있고요. 결국 이 성장주를 대표하는 바이오, 반도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마침 제가 이제 어제부터 5말 6초라고 해서 5월 말 6월 초 이때 지금 반도체와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벤트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게 금리 인하라는 톱니바퀴랑 좀 맞물려 버린다고 하면은 더 세게 올라갈 것이고. 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라는 톱니바퀴가 안 물린다고 한다면은 좀 약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이 구인이 좀 완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했던 고용 지표까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금리 인하라는 톱니바퀴가 좀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요. 여기에 5월 말, 6월 초. 이 5월 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다음 주에 우리 HLB 종목이 네. 지금 FDA 승인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 항암제가 직접 임상을 진행해서 FDA 승인을 받는 역사적 그런 승인을 받는 날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아마 승인 나오게 되면은 이 바이오 쪽에서 또 한번 그런 좀 그 바람이 불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이제 24일 날 아스코 초록 공개가 있고 31일은 초록 이벤트 시작이 되고요. 그렇죠. 6월 10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애플이 이 개발자 회의가 있는데 네. 보통 개발자 회의도 원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팀 쿡이 큰 거 발표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5월 23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네. 그러니까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반도체와 이 바이오 관련해서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고 이에 맞춰서 금리 인하까지 들어간다 한다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그러면 되게 세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없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냐 조금 올라가냐 차이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쪽은 좀 확실하게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바이오 반도체에서 하나씩 종목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바이오 한 종목, 반도체 한 종목, 오늘 이 장중에 좀 매집해야 할 그 타이밍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요럴 때 매수를 해놔야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네. 싸게 사놓은 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부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큰 수익을 내기 위한 바이오 한 종목, 반도체 한 종목 곧 공개할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저희가 포트에 어떤 종목 담았었는지 리뷰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원전 관련주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우진엔텍을 4월 22일 날 매수했고요. 벌써 25%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에서는 우진엔텍만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이 원전은 어쨌든 이제 저도 원전이 우리가 이제 어떤 AI나 이런 어떤 그 전력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좀 테마적인 움직임이 좀 많죠. 네. 다만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실제 원전선에 발전했을 때 매출이 클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제 보시면 이제 지금 체코의 30조 원전 이 수주 발표를 이제 7월 달에 있거든요. 근데 어제 체코 대사가 우리의 그 최신형 원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만약에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로 이제 선발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아마 원전 관련이 꽤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지금 프랑스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만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대감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37,000원 말씀드렸던 건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진엔텍 원전 관련주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주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를 5월 3일 날에 저희가 담았고요. 현재 6%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가 많이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3일 전에 네.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와서 고점을 찍고 나서 빠진 건데 재료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재료가 일부 나왔습니다. 아,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재료 소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론 성격의 매도 물량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미국의 이 베크만 쿨트하고 이 어떤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에 있어서 파트너십 계약 체결한 거고요. 지금 OEM 계약부터 지금 미국에서 또 지금 이 세포 분석 관련 이 표준화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또 대규모 지금 수주 관련 내용에서는 지금 이 재료에 비하면요. 그 재료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 나올 게 많이 있다 보니까는 저는 역시나 이 5월 달에 바이오 장세에 있어서 이 큐리옥스 바이오도 저는 지금도 오히려 매수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제가 8만 원 말씀드렸던 건데요. 8만 원까지 여전히 보유 관점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까요? 오늘의 종 공략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요. 실적도 나오고 기술 이전 호재까지라는 네. 내용으로 한미약품 가지고 와주셨는데 1분기에 주도했던 좀 대형 바이오주는 아니고 한미약품은 어떤 모멘텀이 있길래 그렇죠.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이제 아마도 실적이 안 나오니까는 좀 약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바이오를 좀 그 어떻게 보면 손을 못 대고 있는 건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약사다 보니까는 워낙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항암 치료제가 기술 수출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로 항암 치료제의 이 BH3120인데 이 이중항체 기술 적용한 거거든요. 네. 이 이중항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중항체는 어떤 기술일까요? 이중항체만 모를 수 있는데 네. 1타 2편만 알죠. 아, 네. 1타 2피. 그러니까 이중항체가 하나의 항체로 이제 두 가지의 표적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타 2피랑 좀 맞는 말 같은데 이 이중항체 플랫폼을 적용한 항암제를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지금 이 머크사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는 건데 네.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 항암 치료제가 지금 이제 이 키트로다가 1등 아니 있습니까? 네. 이 키트로다가 병용 치료를 앞두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동물 실험 결과를 이번 이제 그 ASCR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아스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이 이주항체 중에서 두 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세포 같은 경우는 네. 이 PDL1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물질이 있는데 네. 면역세포가 암세포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갖고 있는 게 이제 PD-L1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PD-L1이 면역세포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거를 지워줌으로써 면역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물질 하나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세포를 더 늘려주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해주는 그런 어떤 그 물질을 갖고 두 가지 표적을 동시에 이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미약품은 이제 이중항체 기술로 이 항암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그런 효과가 잘 나오고 있어서 지금 머크사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입어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좀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그 병역 임상 연구를 위한 임상 시험 협력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키트르다하고 이제 어떤 그 병용 시험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한미약품의 이 항암 치료제와 또 이 좋은 결과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동물 실험 결과가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미약품은 지금 이 GLP-1 계열의 어떤 비만 치료도 있습니다만은 항암 치료제 모멘텀으로도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알테오젠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또 머크사와의 또 계약이었고요. 네.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중항체 여기에 더해서 비만 치료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연초에 말씀드렸던 알토제 이런 것도 많이 올랐는데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많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다 말았던 부분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좀 적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항암제하고 비만 치료제는 두 가지 어떤 엔진이 있다 보니까는 네. 사실 지금 이 그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주문받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네. 이 비만도 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또 이번 이 아스코에서 이제 또 항암제 집중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아마 5월달 안에는 좀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8만 원, 손절가는 31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공약주 저희가 제약바이오주를 지금 우리가 매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미약품까지 공략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약주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종목이겠죠?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빅베스의 모멘텀 추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ISC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아무래도 후공전의 꽃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ISC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1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역시나 쇼크였죠. 그런 걸 우리가 빅베스라고 하는데 이 빅베스라는 건 회계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걸 털어낸다, 적달 털어낸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 쇼크가 났기 때문에 악재는 끝난 겁니다. 악재 끝나고 그러면 호재가 뭐냐? 2분기 실적 좋을 거라는 얘기인데 네. 지금 2분기 실적부터 3분기, 4분기까지 좋을 거라 보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AI 반도체들 실적이 2분기부터 급증할 거라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AI 데이터 센터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확대되면서 24년도의 실적은 AI 반도체가 이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안 좋은 걸 털어내고 2분기부터는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ISC 관련해 가지고 또 증권사 보고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빅베스가 됐다라는 건데 여기 추가적인 모멘텀은 뭐냐? 바로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자, 그래요? 어제도 이제 애플 가지고 많이 네. 말씀을 드렸고 잘 올라서고 있는데 결국 애플의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은 뭐냐면 AP입니다. 네. 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AP인데 그 스마트폰에 탑재된 AP에 있어서 ISC가 이 애플의 R&D 물량의 80% 점유하고 있거든요. 양산 물량은 20-30% 점유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ISC가 결국 애플의 공급체인 되는 거고 지금 양산 물량 20-30% 점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양산 물량의 점유율은 점차 높아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빅베스에 이어서 지금 애플의 공급체인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추가되는 거고요. 이 ISC가 이 하이닉스로 이제 지분 인수가 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 삼성은 빼고 하이닉스로만 뭐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ISC는 지금 하이닉스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빅테크로 다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인텔로부터 지금 대규모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 인텔, AMD, 엔비디아 다 들어가는 건데 이 인텔과 AMD,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1분기부터 50%가 좀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인텔까지 주문이 몰리고 있어서 인텔, AMD, 엔비디아 쪽에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2분기 실제 급증할 걸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 다 털어내고 이제는 네. 좋은 것만 남았거든요. 주가는 아직 쌉니다. 그런 관점에서 ISC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분기 실적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올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데 네. 사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시면요.
유독 ISC 혼자 빠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 빠졌다고 한다면은 네. ISC는 유독 빠졌던 겁니다. 이게 실적이 이제 1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빠졌던 거고요. 다만 이거를 지금 다 이제 공개가 됐고 이제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서고 있는 거고요. 안 좋은 건 털어내면서 이제 좋은 것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줄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저는 최소한 11만 원까지 충분히 갈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11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7만 3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ISC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지만 밴드를 통해 함께 한다면 뭔가 새로운 걸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이제 체험도 검색하시면은 밴드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제가 볼 땐 너무 큰 기회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바이오도 지금 5월 말 6월 초에 큰 이벤트가 있는데 이 금리 인하까지 맞물려 된다고 한다면은 크게 올라갈 종목 꽤 많이 있죠. 그런 어떤 시황과 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걸 제가 텍스트 한번 정리해 둘 거니까요.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현덕의 성공 전략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